중국이 베꼈다고 세상이 비웃던 그 회사. 1년 후 세계 10대 AI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OpenAI, Google, Meta, Xai, 그리고 Upstage.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 직원 수 몇백 명, 건립한 지 고작 5년.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내 편이 아닐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큰 것들이 다 먹고 나면 우리 같은 작은 곳엔 뭐가 남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한 남자가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정된 연구실 대신 텅 빈 사무실을 택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오픈AI, 구글한테 박살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북을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5년 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AI 성능 평가 기관이 그의 회사 모델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오픈AI, 구글, 메타와 함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0년 전 세계 AI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픈AI가 GPT-3를 공개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언어 모델이 등장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수십조 원을 AI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자체 AI 주권을 외치며 연합체를 꾸렸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어디 있었을까요? 삼성, SK, 네이버가 AI를 한다고 했지만 자체 언어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글로벌 무대에 직접 이름을 올린 한국 AI 모델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성훈, 홍콩과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네이버 클로바 AI 총괄, 그리고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넘게 본 모두를 위한 딥러닝 강좌의 주인공. 그는 AI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게임, 한국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단,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2020년 10월, 그는 교수직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네이버 클로바에서 같이 일하던 이활석과 박은정이 합류했습니다. 셋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Upstage, 무대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회사를 몰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오픈AI를 이긴다고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픈AI를 이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립 1년 만에 31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AI가 그해 받은 투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수백 배였습니다. 격차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업스테이지가 선택한 길은 크기가 아니라 효율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선택적 집중이라는 개념,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집중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업스테이지는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AI, 현장에서 작동하는 AI, 보험사 문서를 읽고 법률 계약서를 분석하고 의료 기록을 정리하는 그 AI, 그들이 만든 다큐먼트 파스, 문서를 AI로 처리하는 솔루션입니다. 보험업계 한 곳에서는 전체 문서 처리량의 60% 이상을 이 솔루션이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년 130%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2년 59억 원, 2023년 139억 원, 2024년 1분기에만 100억 원 이상, 전년도 연간 매출을 단 석 달 만에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그들은 더 큰 도박을 걸었습니다. 솔라 프로2, 자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당시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중국이 딥시크를 만들었을 때 그게 뭔지 알았죠? 수십조짜리 기술을 순식간에 따라잡은 거잖아요. 업스테이지가 그걸 이긴다고요? 그리고 어떤 매체들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업스테이지 솔라, 중국 모델 복제 의혹. 이 한 줄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조용히 기다리셨겠습니까? 아니면 맞받아치셨겠습니까? 업스테이지는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공개 검증회.
업계 관계자, 정부 기관 인사, 전문가 70명 이상을 불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로그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 병실처럼 조용한 회의실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코드만 흘렀습니다. 70명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혹 기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그 직후 독립 AI 성능 평가 기관 Artificial Analysis가 전 세계 AI 모델 성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솔라 프로 2 310억 개 매개 변수, GPT 4.1 53점, 미스트랄 스몰 55점, 솔라 프로 2 58점, 전 세계 모델 12위, 개발사 기준 8위, 그리고 오픈 AI, 구글, 메타, xAI와 함께 글로벌 10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사 명단, 유일한 한국 회사였습니다. 유일한 아시아 비중국 회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 직장인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억하십니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베꼈다고 세상이 비웃던 그 회사. 그래서였습니다. 세상이 비웃을수록 그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수록 코드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중할수록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훈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큰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게 할 수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코드 얘기였습니다. 숫자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이 회사의 전부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SK텔레콤, LG AI연구원과 함께 업스테이지가 주관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나라가 대표 기업으로 부른 겁니다. 같은 해 1월 Pre-IPO 진행, 기업 가치 1.3조 원, 오버부킹, 돈이 몰렸습니다. 4월 시리즈 C 1차 라운드 1,800억 원 유치, 누적 투자금 4천억 원, 국내 생성형 AI 기업 최초, 유니콘 등극. 5월 7일 카카오로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 인수 완료. 30년치 한국어 데이터, 뉴스, 카페, 티스토리. 그 방대한 언어의 바다가 솔라에게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IPO 주관사의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합류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 5조 원, 설립 5년 7개월. 경기도 용인의 스타트업이 5조짜리 기업으로 세계 무대에 서는 중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부에서 심어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2020년에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번 그 늦음 속에서 문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이 선택한 모델의 크기 310억 파라미터. 경쟁사들이 수천억, 수조 개 매개 변수를 쏟아낼 때 그들은 작지만 강한 모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 대비 성능 평가에서 클로드사 소네트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그것이 이 회사의 언어였습니다. 김성훈 대표의 딸이 훗날 어떤 말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가을 텅 빈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없이 노트북을 켰던 그 남자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그 사무실 창문 밖에는 경기도의 가로등 불빛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드를 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교수직을 버린 남자가 텅 빈 사무실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때 그는 로그를 공개했습니다. 5년 뒤 오픈 AI, 구글과 같은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AI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늦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업스테이지처럼 작지만 강하게 가고 싶은 자신만의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창문 밖을 보며 코드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